안녕하세요. IB 케미스트리 강사 류시영입니다. 오늘부터 챕터 4 본딩 부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챕터 4는 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챕터를 커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챕터 4 본딩 파트에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다룰 것이에요. intramolecular force, intermolecular force, 그 다음에 solid. 우리 세 가지 스테이트, 가스, 리퀴드, 솔리드 중에 솔리드를 따로 뽑아서 여기서 특별하게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intramolecular force는 뭐고 intermolecular force는 뭘까요? 우리 워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H2O가 이렇게 되는데 H2O 몰리큘 안에 있는 힘, 그러니까 O랑 H가 붙어있는 힘, 요것을 intramolecular force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몰리큘이랑 몰리큘 사이의 힘, 요것을 intermolecular force라고 합니다. 그리고 intramolecular force를 우리가 보통 본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본딩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딩에는 크게 아이오닉 본딩과 그리고 코밸런트 본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디움과 플로린을 제가 그림으로 그릴 텐데 일렉트론을 소디움은 프로톤 11개 있는 거고 일렉트론도 11개 있는 거죠. 그 일렉트론을 그 쉘에 몇 개 있다 이렇게만 표시를 할게요. 2, 8, 1 있는 상태이고 소디움. 플로린은 프로톤이 9개 있고 2, 7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소디움은 소디움대로 플로린은 플로린대로 그냥 잘 있어요. 잘 있다가 가까워지면 이거 아톰들이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하나만 쏙 움직이면 둘 다 해피한 상태가 됩니다. 뭐가 되면 되냐면은 요 소디움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요 일렉트론이 여기에서 여기로 트랜스퍼 되게 되면 소디움도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8개가 되고 플로린도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8개가 되죠. 옥테브를 만족시키게 돼요. 옥테브를 만족시키게 되면 그 서브스탄스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요 일렉트론 하나만 쏙 트랜스퍼 되면 둘 다 옥테브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소디움은 일렉트론은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되고 플로린은 일렉트론을 하나 개인했기 때문에 플로린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캐타이온과 N아이온이 만들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렉트로스태틱 포스에 의해 잡히는 것을 아이오닉 본딩이라 그래요. 아이오닉 본딩의 정의는 그러므로 electrostatic force between cation, positively charged cation and negatively charged anion 됩니다. 요거를 제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X축을 distance between two atoms, Y축을 에너지라고 합시다. 멀리 있을 때는 두 개가 멀리 있다 그러면 뭐 별 둘이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에너지컬리 굉장히 안정해지고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파지티브 밀어내게 되죠. 핵이랑 핵에 있는 파지티브들이.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불안해지는 거. 요 제일 안정해지는 상태, 요 상태의 본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NA랑 F가 만날 때는 일렉트론이 하나 확 트랜스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이그샘플로 H랑 Cl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H랑 Cl은 제가 얘 아이들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만 표시를 해볼게요. 하이드로젠인 경우에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하나 있는 I고 클로린인 경우에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7개인 I입니다.
이렇게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만 다수로 나타내는 것을 루이스 닷 스트럭처라 그래요. 자, 이때도 멀리 있을 땐 서로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점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 이때는 일렉트론이 완전 이쪽으로 트랜스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H도 일렉트론 도네이트 하고 Cl도 일렉트론 1개, 7개 중에 하나 도네이트 한 다음에 중간에서 얘네가 쉐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딩하기 전에는 H 일렉트론 하나만 있었죠. 근데 본딩한 후에 H는 일렉트론 2개, H는 너무나 사이즈가 적은 애기 때문에 8개까지 필요 없고 2개만 있어도 해피합니다. 클로린 경우에는 본딩하기 전에는 7개 있었는데 본딩한 후에 8개, 옥테브를 만족하게 되죠. 둘 다 해피해졌네요. 에너지컬리 페이블도 되었네요. 그래서 붙들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붙들리게 되는 것을 코밸런트 본딩이라고 합니다. 코밸런트 본딩은 어떤 어트랙션이냐면은 아까 아이오닉 본딩은 캐타이온과 애나이온 사이의 어트랙션 포스라 그랬죠. 코밸런트 본딩은 뭐랑 뭐 사이의 어트랙션 포스냐면은 요 아톰이 뉴클레우스, 파지티브 차지 있잖아요. 뉴클레우스랑 요 shared electron 사이에 attraction force between nucleus and shared electron. 여기도 nucleus and shared electron. 그 사이의 attraction force를 covalent bonding이라고 합니다. covalent bonding은 ionic bonding이랑 어떻게 다른가 알 수 있겠죠? ionic bonding은 완전 트랜스퍼 되는 것이고 covalent bonding은 얘도 내놓고 얘도 내놓은 다음에 중간에서 쉐어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렉트론을 다룰 때 일렉트론은 한 개로 움직이지 않고 한 페어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닷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요거 또 다른 방법은 닷을 작대기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H, 찡, C에 띵띵띵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중간에서 쉐어되고 있는 거를 본딩 페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l 주변에 본딩되지 않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난본딩 페어라고 해요. 난본딩 페어는 또 다른 말로 지 혼자 있으니까 론 페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쉐어되고 있는 일렉트론 살펴봐 봅시다. 중간에 쉐어되고 있는 이 일렉트론은 정중앙에서 딱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까? 그거 생각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텀은 일렉트로네거티비티입니다. 우리 챕터 3 배울 때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피리디크 테이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했죠? 클로린이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쉐어된 일렉트론은 클로린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게 돼요.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클로린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톰을 보면, 이 몰리큘을 보면 아까 NaF처럼 캐타이온, 애나이온으로 쫙 쪼개지는 건 아니지만 클로린 파트가 이 부분이 slightly negative하다. 스몰 델타예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나타낸 거를 이걸 델타라 그래요. slightly negative. 완전 이게 더 커지면, 쫙 커지면 캐타이온, 애나이온 차지로 되는 것입니다. slightly negative. 그러면 상대적으로 H쪽은 slightly positive. 요렇게 다이폴을 가진다. 요런 몰리큘을 폴라한 몰리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폴을 가진다. 그리고 이 본드는 코밸런트 본딩 중에서도 폴라한 몰리큘을 만들기 때문에 폴라 코밸런트 본딩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같은 거를 다르게 어떻게 나타내는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몰리큘은 폴락을 하다 그러고 이러한 폴라 몰리큘들은 폴라 코밸런트 본딩을 가지고 또 다르게 노테이션을 하면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에러헤드가 네거티브 있는 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몰리큘은 다이폴 모멘트를 가진다. 들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describe 하는가를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오닉 본딩 그리고 코밸런트 본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아이오닉 본딩은 트랜스퍼 되는 것이고 코밸런트 본딩은 쉐어 되는 것이다. 하는 거 봤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NA랑 Cl, 아톰이 서로 가까워질 때는 어떤 타입의 본딩을 만들 것인가? 아이오닉을 만들 것인가? 코밸런트 본딩을 만들 것인가? 카본이랑 Cl이 가까워지면 어떤 타입의 본딩을 만들 것인가? 생각할 때 아까 차이점을 보면은 아이오닉은 완전 뺏어간 거고 코밸런트는 얘도 내놓고 얘도 내놨지만 내가 좀 더 일렉트론을 좋아하니까 나 쪽으로 좀 더 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딩 타입을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되는 텀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입니다. 만약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차이가 되게 크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아톰이 얘보다 일렉트론을 너무 좋아한다면 완전 뺏어오는 것이고, 뭐 둘이 거진 비슷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내가 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크다면 나 쪽으로 쉐어한 다음에 나 쪽으로 좀 더 땡기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칼같이 다루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가 뭐 책 보면은 어떤 책에서 뭐 1.8보다 크면은 이때는 아이오닉이다. 그다음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가 1.8보다 작고 뭐 0.5보다 크면은 그때는 폴라 코밸런트 본딩을 만든다. 만약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가 너무 적으면은 0.5보다 적으면 그때는 아예 뭐 non-polar 플러스 마이너스 폴 만들지 않는다. non-polar 코밸런트 본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편의상 나타낸 것이고 이런 정확한 기준은 사실 틀린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NA랑 CL인 경우에 얘네 둘이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가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본딩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오닉 본딩만 100% 하는 거 아니고 이 사이에 존재하는 본딩은 아이오닉이랑 코밸런트 본딩 둘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막 이거 설명할 때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얘네들은 아이오닉만 하고 얘네들은 코밸런트만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본딩은 둘 다 캐릭터를 가진다는 거. 아이오닉 캐릭터도 있고 코밸런트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오닉 본딩 캐릭터가 훨씬 더 도미넌트하다. 얘가 99%의 캐릭터를 가진다면 이 본딩이 아이오닉 본딩 캐릭터를 99% 가진다면 코밸런트 본딩 캐릭터는 한 1% 정도 가진다. C랑 CL인 경우에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 되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피리어딕 테이블에 서로 가까이 있잖아요. 서로 가까이 있으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우리 뭐 편의상은 코밸런트 본딩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이오닉 본딩 캐릭터, 코밸런트 본딩 캐릭터 둘 다 있다. 그런데 코밸런트 본딩 캐릭터가 훨씬 우세하다는 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고요. 지금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를 가지고 어떨 때는 아이오닉을 본딩 캐릭터가 크고 어떨 때는 코밸런트 본딩 캐릭터가 크고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편의상 또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아이오닉 본딩은 메탈, non-메탈이 붙으면은 아이오닉 본딩이고 그 다음에 non-메탈끼리 붙으면은 코밸런트 본딩이고 이렇게 정의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뭐, 이 메탈, non-메탈이 붙으면 아이오닉 본딩 캐릭터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메탈, non-메탈이 붙으면 아이오닉이다. 정의는 아니에요. 편리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의는 아니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오닉 본딩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커야 돼요.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크려면 피리어딕 테이블에서 멀리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탈과 non-메탈이 붙으면 대부분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이오닉 본딩 캐릭터를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non-메탈끼리 붙으면은 피리어딕 테이블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코밸런트 본딩 캐릭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non-polar covalent bonding 나오는데 이거 잠깐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클로린이랑 클로린이 만난다. 클로린 밸런스 일렉트론 배수 7개 있는 아이죠. 얘도 7개 있는 아이입니다. 멀리 있을 때 여기 상관없어요. 근데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얘도 하나 도네이트하고 얘도 하나 도네이트하고 해서 중간에서 일렉트론을 쉐어하게 되는데, 쉐어하고 나면 얘도 8개 있고 얘도 8개 있으니까 해피하게 되죠. 쉐어하게 되는데 이때는 중간에 이 쉐어된 요 일렉트론이 똑같은 것들이 잡아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정중앙에 위치하니까 어느 쪽도 더 파지티브하거나 더 네거티브하지 않아요. 이럴 때 이 몰리큘을 non-polar하다 하다고 얘기하고, 이때 생기는 본딩을 non-polar covalent bonding이라고 합니다. 자, non-polar covalent bonding은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냐면은 같은 아톰이 붙을 때, 그리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굉장히 큰 애들이 붙을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얘는 C랑 H입니다. 카본이랑 하이드로젠이 붙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종류의 아톰이긴 하지만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다 non-polar covalent bonding 한다고 취급해줘요. 자, 이렇게 아이오닉 본딩, 코밸런트 본딩. 코밸런트 본딩은 또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안에 폴라, non-polar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연습으로 제가 몇 개 더 example을 물어볼게요. 만약에 CA랑 억시전이랑 만난다. 그럴 때 이 사이에 존재하는 본딩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 모두 다 존재하지만 어떤 캐릭터가 가장 도미넌트 할까요?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CA는 메탈이죠. 억시전은 안 메탈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꽤 클 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존재하는 본딩은 아이오닉 본딩이 되겠구나. 아이오닉 본딩 캐릭터가 도미넌트 하겠구나. 그 다음에 BR이랑 F가 붙는다 했을 때 얘네 둘이는 같은 그룹에 있죠? 같은 그룹에 있으니까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코밸런트 본딩 캐릭터가 크겠구나 는 거 결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본딩 크게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인트라몰리큘러 포스, 인터몰리큘러 포스, 솔리드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인트라몰리큘러 포스, 본딩은 어떤 게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본딩에는 크게 아이오닉 본딩, 코밸런트 본딩이 있고 얘네들은 어떤 이런 성질들, 다른 성질들을 가진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책 꼭 읽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 아이오닉 본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